지금까지는 좀 많이 이제 들으셨던 내용도 있을 텐데, 여기서는 최근에 좀 이슈가 되는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전기자동차가 전기자동차랑 수소차를 묶어서 친환경차라고 하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친환경차라는 말을, 붙이면은 지금 현재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내연기관차에 비해서는 CO2가 많이 나오긴 하지만 CO2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전기 자동차가 운행을 하는 과정에서는 안 나오지만 그 전기 자동차가 운행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엄청나게 많은 CO2가 배출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말 친환경적이냐라는 부분에 이제 챌린지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분명히 될 겁니다. 내연기관차랑 비교했을 때 이것도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요.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러니까 혹시라도 알고 계시는 숫자랑 조금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은 제가 다 평균을 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런 겁니다. 전기자동차랑 비교했을 때 내연기관 자동차가 전기자동차랑 잠깐 헷갈리네요. 내연기관차와 비교했을 때 전기자동차도 라이프 사이클, 그러니까 처음에 원료의 채굴에서부터 이제 운행하는 과정까지의 측면을 라이프 사이클이라고 하는데 CO2가 40% 정도가 배출이 됩니다. 근데 국가나 지역별로 좀 이제 어떤 국가에서 만들어서 어떤 국가에서 차량을 운행하냐 이런 부분에 따라 차이는 있는데 여러 가지 논문들이 있습니다. 가솔린 자동차에서 나오는 CO2를 라이프 사이클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 한 마일당 460 정도 될 겁니다. 460 정도의 CO2가 배출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가솔린 자동차의 경우에는 이 가솔린 자동차의 공급망에 들어가는 회사들이 이 부품을 생산하고 그 생산한 부품을 자동차 회사에 공급을 해서 자동차 회사들이 전기차를 만들고 그 전기차를 운행하는 소비자가 전기차를 이제 운행을 할 때 나오는 CO2 그리고 거기에 그러니까 뭐 정유 회사들이 공급하기 위해서 저 가솔린을 만들기 위해서 발생시킨 CO2 이런 것들을 다 합치는 게 라이프 사이클이라고 하는데요. 전기차도 이제 비슷한 메커니즘으로 계산을 해봤을 때 40% 정도가 됩니다. 상대적으로 낮긴 하지만 그래도 많이 나오는 그런 상황이고요. 여기서 어느 정도의 기술이 발전이 이루어지면 조금 수치가 낮아질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리드망을 재생에너지로 바꾸고 공정기술상에서 CO2를 굉장히 적게 나오는 공정으로 바꾸고 공급망에서 원료나 소재를 생산할 때도 CO2를 줄이고 하면 궁극적으로는 20% 정도, 내연기관차 대비해서 전기차가 20% 정도까지 CO2 발생량을 줄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줄인다고 해도 지금 뭐 얘기가 많이 나오는 탄소 중립, 뭐 탄소 제로, 거기까지 가기는 요 정도 그 수치가 탄소 제로까지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은 발생을 앞으로 계속 하게 됩니다. 예, 친환경 트렌드를 앞으로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이제 이슈화 할 텐데요. 그 이유가 이제 뭐 그건 뒤에 있으니까 여기서 용어만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아리백은 그 선거 전에 굉장히 많이 나왔던 용어라서 유명해졌는데, 예, 리뉴어블 에너지 100% 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회사에서 제조하고 생산하는 전력을 우리를 치면 한국전력에서 공급을 받을 텐데 그 전력을 100% 자체적으로 재생에너지로 조달을 하겠다. 이거는 강제적인 조항은 아닙니다.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협회를 만들어서 거기서 이제 하고 있는 조항인데, 저기 들어가 있는 회사들은 뭐 잘 아시는 것처럼 다 미국이랑 유럽 기업들입니다. 중국 기업들은 CO2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아리백을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다 미국이랑 유럽 기업들이 저기 가입이 되어 있는 거고요. 이 용어 중에 탄소 중립, 넷제로 이런 것들은 보시면 알 거고, 아리백도 지금 말씀드렸고, 탄소 발자국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 라이프 사이클을 말씀드렸는데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카본 풋프린트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저 의미가 뭐냐면 눈이 내렸을 때 이렇게 걸어가면 발자국들이 이렇게 남지 않습니까? 눈 위에. 탄소도 마찬가지로 재보겠다. 탄소가 처음에 배출하는 거에서부터 쭉 발자국을 남기면서 갈 텐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 밸류 체인으로 보면은 원료를 채굴해서부터 전기차를 만드는 데까지 쭉 이렇게 이어지면서 CO2가 얼마만큼 나오는지 그걸 다 추적을 해보겠다. 그거를 이제 카본 풋프린트라고 합니다.
제품의 생산 과정, 그리고 소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까지 다 합치겠다는 거고요. 전기차의 카본 풋프린트는 원료 생산, 소재 생산, 배터리 생산, 전기차 생산, 그리고 전기차 운행 과정까지 다 이걸 누적을 해서 계산을 하겠다. 그래야 사실 전기자동차랑 내연기관 자동차가 CO2 배출량 비교를 할 때 공평한 측면이 있는 거거든요. 전기자동차는 운행할 때 당연히 CO2가 안 나오는데 내연기관차는 CO2가 나오는 부분만 가지고 비교를 하면 공평하지 않다. 왜냐하면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앞단에서 CO2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이걸 누적을 해서 진짜 친환경적인지를 계산해보자 라는 논의들이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고요. 이 탄소 발자국은 또 영역이 3개로 나뉩니다. 스콥 1, 2, 3로 나뉘는데 스콥 1은 제조 과정에서 나오는 CO2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차전지 제조사라고 하면은 LG화학 또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직접적으로 배출하는 탄소양, 그걸 스콥 1이라고 하고요. 스콥 2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2차전지 생산을 위해서 이제 전력을 공급받을 텐데 한국전력에서 배출하는, 쉽게 말씀드리면 한국전력에서 배출하는 CO2 양. 그리고 스콥 3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2차전지를 만들기 위해서 양극재, 음극재 공급받아야 되고 다른 소재들 막 공급받아야 될 텐데 그 공급받는 업체들이 공급하기 위해서 만드는 소재나 원료를 만들 때 얼마큼의 CO2를 배출을 했는지 그 부분 스콥 1, 2, 3를 다 합쳐서 이거를 합친 것을 이제 카본 풋프린트라고 하고요. 그 부분까지 제로로 만드는 게 궁극적으로 탄소 중립이 되겠습니다. 정말로 달성하기 쉽지 않은 거고 시간도 오래 걸릴 거고 궁극적으로 저는 이게 될까 싶은데요. 어쨌든 줄여 나가는데 포커스를 맞추고 계속 이게 시장에서 지금 화두가 되고 이슈가 조금씩 되고 있습니다. 왜 공평하지 않냐? 그러니까 운행 과정만 비교했을 때 왜 공평하지 않냐를 이제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거를 계산을 했습니다. 다른 그 컨설팅사에서 초기에 이제 만든 걸 가지고 제가 다시 계산을 해봤는데 CO2 배출량만 봤을 때, 그러니까 이 배터리 제조 과정까지 나오는 CO2 양 중에 원료와 소재만 딱 끊었을 때는 80%가 여기서 CO2가 배출이 됩니다. 그리고 이 전기차까지 다 합쳤을 때는 요 배터리 제조 과정까지 나오는 CO2가 60% 정도가 되고요. 요 안에서 또 끊었을 때 80%는 원료와 소재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한 10년이 지나면 이 양이 더 많이 늘어날 텐데요. CO2의 경우에는 6배에서 7배 정도 이렇게 더 늘어날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원료를 만들기 위해서 쓰이는 에너지가 이제 많이 들어갈 텐데 그 에너지 소비량도 대략 이렇게 한 9배 정도 될 텐데요. 아니구나. 7배, 8배 이 정도 이제 늘어나는데 그렇게 되면은 더 이 CO2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것을 줄이라는 그런 그 공급망적인 압박이 더 많이 가중이 될 것이고 아리백 말씀드렸는데 에너지 소비량이 늘어나니까 더 많은 양의 재생에너지가 필요한 그런 상황이 앞으로 또 벌어질 겁니다. 계속 이쪽으로 가는 이유가 똑같은 전기차나 배터리를 만들더라도 제조 지역에 따라서 차이가 발생을 합니다. 예를 들어 테슬라 모델 3 75kWh짜리 배터리가 탑재되는 테슬라 모델 3를 똑같은 차량입니다. 그리고 똑같은 배터리가 들어간다고 가정했을 때 어느 지역에서 이 차 배터리를 만드냐에 따라서 CO2 발생량이 차이가 납니다. 중국과 네바다에서 발생되는 것을 한번 비교를 해봤는데 이제 배터리만 봤을 때는 40% 똑같은 배터리를 만드는데 네바다에서 만들 때가 중국에서 만들 때보다 CO2가 40%가 줄어듭니다. 그 이유는 그리드 믹스 때문인데요. 이것도 이제 다시 한번 계산을 해본 건데 CO2 발생량을 아주 간략하게 이 숫자는 사실 공식적으로 쓰이는 건 아닌데 그냥 객관적으로 너무 이게 계산이 복잡합니다. 그래서 제가 객관적으로 딱 알기 쉽게 숫자로 한번 표현하면 어떻게 될까 하고
확인을 해본 결과인데 이게 이제 사실 높을수록 안 좋은 거죠. 그만큼 CO2가 많이 배출된다는 거니까. 근데 미국하고 유럽이 이 수치가 한중일보다 상대적으로 굉장히 많이 낮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이랑 미국에서는 계속 친환경 에너지로 전환하고 CO2 줄여라, 아니면 우리 그 CO2 많이 나가는 소재나 원료는 안 사겠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이런 이유 때문인 거고요. 그 이유는 그릴 믹스 때문입니다. 원자력까지 포함하는지 안 하는지 여부는 좀 이슈가 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가스는 이제 많이 포함을 해주긴 하지만 결국에는 석탄의 비중이 얼마큼 높고 신재 재생에너지의 비중이 얼마큼 낮는지, 이 그리드 믹스에 따라서 CO2 발생량이 차이가 발생을 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당연히 유럽이랑 미국 쪽이 유리한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이러한 부분들이 이 어떤 통상 이슈 또는 공급망의 이슈, 그리고 밸류체인 내에 있는 기업들의 규제 또는 육성, 이런 영역으로 앞으로 계속 이슈화되고 논란이 많이 될 수 있는, 그러니까 IRA 법안이 이번에 나왔지만 향후에는 이런 부분까지 이슈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소개를 해드렸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 말씀드리면서